지금 근데 솔직히 말씀을 좀 여쭤보면 국민의힘이 뭐 인준 표결에 들어간다고 해도 국민의힘의 표만으로는 인준 저지 못하잖아요. 네. 그냥 뭐 문제 있어도 임명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물론 그런 면이 있는데요. 예. 항상 우리가 지금은 거대 여당이라고 하는데 네. 여당이 과반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여대 야소 국면이 우리 정치사에 많았거든요. 네. 하지만 이게 다음 선거도 있고 그 다음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국민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대로 이분이 국무총리를 맡아서 나라 국간을 맡았을 때 네. 이 스폰서로부터 그 자금 지원을 받아왔던 이 형태나 그리고 과거 범죄 전력이나 예. 지금의 자금의 불투명성을 봤을 때 내가 믿고 못 맡기겠다는 여론이 높으면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임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국정 동력을 초기에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네.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대한민국 인재는 많은 것이고요. 그리고 국무총리가 설사 낙마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을 또 지명을 할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적어도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되고 적어도 본인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최소한 설명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.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. 지금 본인도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, 이제 매일 한 가지씩 정치자금, 뭐 특히 돈과 관련된 거 설명하겠다라고 하고,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이제 캐나다로 그 도착을 지금은 한 상태인데, 청문회에서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지금 뭐 민주당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가겠다라는 것 같고, 네. 그게 설명이 이제 될 거라고 그런 보는 것 거죠. 같아요. 원래는 의혹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명하는 게 원칙입니다. 근데 지금 모아서 해명하겠다고 하는 게 만약에 정말로 자금원이 충분하고 강연료나 조의금으로 세금도 제때 내고 재산 등록도 제대로 해서 투명하게 돈을 벌고 집행을 했다면 예. 왜 시간을 끌어서 청문회 때 괜히 제가 방송 와서 계속 의혹 제기하잖아요. 네. 왜 이거를 계속 그냥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이거는 청문회에 임박해서 네. 그냥 국민들한테 덜 알려진 상태에서 예. 대충 넘어가겠다는 의도로밖에 저는 안 느껴지거든요. 그냥 청문회 이틀만 잘 넘기겠다. 네, 그리고 다수당의 힘이고 또 정권 출범 초기니까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 보겠다 이런 것인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일반 국민 눈높이에 너무 안 맞아요. 그러니까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네. 대한민국의 사정 컨트롤을 하겠다라고 하고 인사검증을 총괄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 자체가 차명 대출과 어떤 차명 부동산에 관여가 됐잖아요. 예. 그리고 결국은 낙마했고. 를 했고 이 분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대한민국 국정의 상당 부분을 총리로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네. 본인 재산 관계가 어떻게 최근 동안 그렇게 많이 늘었는지가 설명이 안 되는데 네. 본인 돈이나 회계에 있어서 부정한 돈이 개입될 가능성이 말끔히 해소가 안 된다면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국무총리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은 끝까지 청문회에서 저는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민주당에서는 확실히 좀 엄호에 나선 모습인데 민주당에서 나온 말들이 뭐 이런 것 표현들이 있는데요. 묻지마 정치 공세다. 뭐 국정 발목 잡기다라고 하거나 100점짜리 후보가 어디 있겠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. 또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도운 거다. 뭐 이런 얘기를 박균택 의원이 하셨는데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? 저는 박균택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지금 아빠 찬스의 본질은요. 뭐 대학 입시에 얼만큼 쓰였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네.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국무총리로서 의정활동으로서 아들을 지원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국민 세금으로서 어떻게 보면 아들의 스펙을 쌓아준 거예요. 네. 그리고 그게 고3이 활용됐든 안 됐든 간에 네, 앞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죠. 고3이 동아리에서 만든 법안이 실제 국회의원의 입법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?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. 저도 본 적은 없는 굉장히 것 같아요. 드문 스펙이에요. 예. 그리고 또 그 아들이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아들이 인도네시아의 한 부족, 인도네시아 전체도 아닙니다. 네. 한 부족에 한글을 좀 잘 가르쳐 주겠다라고 해서
비영리 법인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. 네. 이런 한글의 세계화를 하는 단체들은 엄청나게 많아요. 그쵸? 네. 근데 바로 작년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? 총선 당선되자마자 한 달 뒤에 김민석 의원실에서 그 단체와 관련된 세미나를 딱 열어준 거예요. 한국 인도네시아, 말은 그렇듯하죠. 한국 인도네시아 한글 교류와 관련된 세미나를 열어줬는데 네. 그것도 그 단체의 설립자가 본인 아들이에요. 그러면 세미나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,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세미나 하라고 국고에서 비용을 주는 건데 네. 그것을 아들이 만든 조그만 단체에 세미나 여는데 활용한다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보험용 스펙을 쌓아주는 게 되지 않습니까? 그게 뭐 지금 거기에 관여된 의원들이라든지 뭐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그냥 좀 도움 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실제로 뭐 입시에는 쓰이지 않았다라고 네. 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 시각으로 보기에는 네,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그런 거죠. 뭐 숙제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가르쳐 줄 수 있죠. 예. 또 뭔가 조언을 구하면 인생 선배로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. 근데 내가 어느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딴 사람한테 받고 있는데 그 회사에 번듯하게 아들 활동을 돕기 위한 사무실을 내주고 아들 활동을 돕기 위해서 뭔가 회사 영업력을 동원한다. 네. 그러면 그것은 반칙이잖아요. 예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본인들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특권의식의 발로고 네. 그것을 동료 의원도 감싸는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 돕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하면 네.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 돕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도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선을 저는 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. 예. 뭐 앞서 비슷한 일로 지금 실형을 살고 있는 조국 전 대표도 있었고 네.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냥 아빠 찬스는 부모의 도움이다 이런 거 좀 납득이 안 가는 말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.